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네, 아파트. 네, 아유. 윤수혜 씨의 아파트. 반가운 노래네. 자꾸 으쌰라 자꾸 중간에 으쌰라, 으쌰. 응원가 같아가지고 네. 예전에 뭐 한 10명 이상 모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으쌰라 이거잖아요. 으쌰예요 무조건 이거 하고 네. 그렇죠. 아파트를 굳이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 저도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저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말. 뭐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이 노래를 굳이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선곡을 하셨는데 아우 진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다들 화가 많이 그렇죠. 나셔가지고 나 화날 준비돼 있어. 다들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방금 들으신 곡 아마 좀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테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야구장 요즘은 야구장 가기 힘든데 이제 그런 곳을 응원가로 다 맞아요. 나와서 지금도. 옛날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다 젊은 맞아. 친구들. 요즘 노래인지 알고 제가 그랬잖아요. 으쌰라 다 안다니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집은 천진 것 같은데 내 집만 없네. 어떻게 된 걸까? 개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요즘 부동산 문제 핵심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들리는 얘기들 있잖아요. 내 네. 친구나 뭐나 네. 무슨 얘기를 주로 들으시나요? 일단 뭐 최근에 제일 문제는 부동산 가격,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내가 집을 살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이미 끝났다. 그리고 살려고 보니까 그나마 매물도 없다. 네네. 그래서 전세를 가려고 그랬더니 전세집도 없네. 네. 이제 지금 사실 이 주택 문제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들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분석이야 다 여러 가지를 하시죠. 근데 사실 지금 뭐 굳이 꼽자면 전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임대차 3법이 악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들면 보통은 이 법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 그때부터 보통 적용을 하는데 이제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2+2년 그래서 4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임차인에게도 적용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하면 그 뒤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이 좋은데 얘기가 약간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입니다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2년 전에 이제 올해 매물로 나와야 될 게 2년 동안 더 못 나오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또 실거주 요건 생기니까 또 집주인들 그냥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결국은 공급의 문제가 아닌가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 변호사님은 주변에서 어떤 네. 얘기 제일 많이 저는 들으세요? 주변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아. 네. 제가 약간 부동산 이쪽 관심이 잘 없는데 저는 그냥 사는 집이 좀 일하는 데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뭐 상암동도 올 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상암동이랑 아주 가까운 데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암사동에 살았거든요. 너무 멀은 거예요. 상암동까지 멀죠.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멀어서 어느 정도 조금만 이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한 달 만에 2억이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본인 얘기? 그런데 오. 얼굴 빨개지셨어 지금 말하다가. 이거 남편 잘 모르는 일인데 들어갈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렇군요. 저희는 매매를 했지만 들어갈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 구사일생으로 네. 구하긴 구했습니다. 아, 구사일생. 네, 구하긴 구했는데 거기는 뭐 오르진 않은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를 하셔서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3법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새로 들어갈 집을 구했는데 그 네. 집에 이제 세입자가 계셨어요. 네. 근데 세입자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네.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인수할 수가 없고 그 전 소유자분과 네. 합의 해지했다는 거를 네네. 계약서에 명시를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제 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신소유자와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건데 그 전 소유자와 합의 해지 언제까지 합의 해지를 한다라는 거를 저는 인수를 받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네.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니 너는 그냥 집 사서 못 들어가는 수가 있죠.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살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개를 하시는 중개하시는 분들께도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집을 샀다가 정말 갑자기 못 들어가는 수가 생기고.
지금 이사할 때 뭐 확인서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이사 갈 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확인하고 가야 된다. 아. 이렇게 좀 쉽게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집에 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만약에 이제 사신다. 세입자가 매매한다. 매수를 매수한다.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뭐 그 세입자분도 그렇게 뭐 다시 뭐 계약갱신 청구 이런 것까지 행사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묵시적 갱신이 되던가 이런 건데 이제는 아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그 집을 매수하신 분도 집에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나가시는지 언제 나가실 건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의사, 그러니까 전 소유자와 그 합의 해지라고 하잖아요. 그 합의 해지된 계약을 인수한다라는 거를 좀 명시 표시를 해두어야 그건 이제 문서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계약서 되는.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네, 특약사항에. 네. 그런 여러분들, 부분은 중개사 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분들을 조금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데 잠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바로 이사도 못 가시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네네. 일정 맞추기가 쉽지 네. 않아요. 어쨌든 우리 윤수일 아파트 음악을 딱 들었는데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두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듯 아닌 듯 김현미 장관이 네. 떠오르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떠오릅니다. 왜인지. 사실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의도에 지금 국회의사당 있죠. 지금 네. 국회 일부를 지금 세종시로 옮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옮기지 말고 다 옮기자. 다 옮기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자. 네. 공원하고. 파격적인, 그러니까 이 윤희숙 의원의 얘기는 아니 맨날 공급을 늘려야지 공급 전혀 늘리지도 않고 뭐 맨날 임대주택만 줘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네. 여의도 그 자리도 좋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공급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화제가 좀 됐죠. 그렇죠. 10만 평 땅 부지를 활용해서. 근데 하자. 여의도 또 일각에서는 여의도 땅 그렇게 비싼데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그 한정돼 있는데 네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일단 공급을 늘리자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김현미 장관이 더 논란이 많이 됐죠. 빵. 네, 네. 빵 장관이 되셔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빵이라면 아파트가 밤새서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공급이 줄었던 이유가 전 정부의 인허가를 덜해줘서 그런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남 핑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 두 분이 요즘에 아파트로 가장 핫한 두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윤희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인가 대부분 불가능한 얘기야라고 대부분 하시지만 어찌 됐든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뭐 좋은 일일 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제안에 저는 대해서?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다가 공원과 아파트를 함께 짓자라고 하면 되게 고급 아파트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급 아파트에 대한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라는 네. 이제 청년 세대들이 꿈이 많이 좌절돼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그 수요를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또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공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독립하게 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집 네. 주변에.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로또가 되었다. 그래서 네. 이러다가 독신주의로 사는 거 아니냐.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신혼부부들한테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 더 늘려서 이 정말 공급이 필요한 데에 그 수요가 필요한데 공급을 해줘야지 고급 아파트로만 공급하는 거는 원래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라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네. 국회에 이제 빨리 보내고 네. 거기 짓자라는 그 취지 공감. 네. 그런데 그럴 거면은 또 다른 강남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고급 그렇죠. 뭐 비싼 거 우리는 네네.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아예 100% 임대주택으로 짓자.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공공임대주택도 분명히 늘려야 되지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걸 분명히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욕망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제도만 만들면 그 욕망 때문에 그 제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기다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저거는 부자들만 사는 곳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네. 그런 곳도 짓고 네. 아닌 곳도 짓고 믹스를 좀 해야 된다. 믹스를 잘하면 되지 이거는 안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도를 만들 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네. 꼭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좋은 집에 무시할 살고 수 싶은 없죠. 욕망, 네.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욕망, 그 욕망 있는 걸 그거를 무조건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조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같이 지어야 또 거기가 무슨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서로 조화롭게. 근데 조화가 진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5천만 인구가 있으면 5천만의 욕망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마다. 네. 네, 강디호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파트 노래 들으니까 저는 왜 야구장만 생각나죠. 그렇죠. 아, 야구장.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야구장 가면 이 노래 무조건 으쌰라 네. 무조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이 그럼요. 노래죠. 네. 네. 하늘정원님 임대주택을 더 대폭으로 늘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종욱님이죠. 네, 영어로 쓰셨는데 프로그램명을 명랑시사가 아닌 면도칼 시사로 했어요. 뭐 이렇게 면도칼 제 목소리가 좀 그런가요? 네. 그러면 오신 김에 또 법률 자문을 구할 네. 질문이 있어요. 네. 법적으로 국회의사당 부지는 누구 거예요? 그건 국가 거죠. 국가 거죠. 국가 거. 네. 네.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가격이 있고 뭐 이렇겠네요. 또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걸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 거를 네. 민간이 거를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자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의 순서가. 생각인 거죠. 굳이 네. 말하면 왜냐하면 이곳에 윤희숙 의원의 생각은 공공 임대주택을 짓자는 소리 아니니까. 그건 네, 아니었죠. 네. 네. 이게 나라 땅이니까 거기다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윤희숙 의원의 얘기는 이거를 민간에게 주고 민간이 다시 올리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 취지로. 네. 이게 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회 이전 이후의 부지는 서울 시민의 것이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도 서울 시민의 몫이다. 네. 어쨌든 이건 서울 거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정치적인 수사죠. 그냥 서울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서울 시민의 의지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해야죠. 그렇죠. 이런 거는. 네. 5713번님 유니스 의원은 가덕도 공항에는 고추와 멸치를 말릴 거라고 하고 국회의사당에는 아파트 짓는다고 하고 하는 말마다 엉뚱하고 단순하네요.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참. 층간소음. 저도 사실 좀 괴로운 문제인데 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분 테러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네. 네, 먼저 하시죠. 아파트 네.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밑에 층에서 네. 위에 층에다가 항의할 표시로 네. 인분을 뭐 손잡이에다 묻혔다라고 해서 이게 사건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 근데 위에 그분은 이 밑에 층에서는 네. 그러진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절대 그 우리는 소음에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더 하는데 신경 쓰고 있는데라면서 그 층간 소음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게 너무 화가 났다. 그렇지만 절대 인분 테러를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DNA 검사까지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아래층은 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위층은 그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인분 테러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DNA 그 요청을 받고 수용하고 네네네. 밑에 층은 아직 아니다. 거기까지만 네. 보도를 본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게 서로 괴로워요. 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당하는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네. 또 항의하는 사람, 항의 받는 사람 뭐 다들 괴로운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층간 소음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것 같고. 이게요, 네, 참 오래된 문제잖아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말은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해결 안 된다. 예전에 어떤 판사분이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시끄러운 윗집 그 차 그 손잡이를 송괴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 네.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판사도 해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맞아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법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있으면 그거를 배제해달라고 이제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데 연락을 해서 소음도 재보고 조정도 해주고 하는데 당사자가 의사가 없으면은 해결이 어려워요. 그거 가지고 소송하겠어요? 그 층간소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고 치죠. 네. 그거 얼마나 받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금전적인 못 받아요. 보상이 네.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1심 어. 사건이 있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백 변호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 그 위자료 자체는 1인당 그 가족 네. 원수당 100만 원씩 인정이 됐고요. 그래. 그리고 실제로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근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그게 더 어느 들어요. 정도 과도하게 소음이 있는지 이걸 다 일일이 입증을 본인이 해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건가요? 그리고 네. 그 입증이 돼서 이제 내가 그거로 인해서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노이로제 때문에 내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치료비까지. 근데 그 치료비는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100만 원.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네.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걸로 과연 손해배상이 이미 진짜 온몸이 피폐해진 그렇죠.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몇백만 안 받는다고. 되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게 법원으로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아니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제 개인적인 해결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따가요. 지금 지금 말씀해 할까요?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지금 하고 끝날까봐. 네. 일단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층간소음의 원흉 우리가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는 원흉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뛰는 건 사실 제어하기도 좀 힘들고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윗집에서는 아니 그거 애들이 뛰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나. 네. 그리고 밑에 층에 화를 내요. 네. 밑에 층 아니 그럼 좀 조심이라도 시키지. 맞아요. 네. 이러면 싸우는 그럼 감정 거거든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 이제 부모들한테 제가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해요. 맨날 1층에서만 살 건 아니니까 내 밑에 층에 누군가 있다 생각을 하면 이사 오는 날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아이들이 사실 조금 많이 뛰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조심시킬 텐데 네.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층에 잘 못 올라옵니다. 아, 맞아요. 저는 게 그런 좀 방식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얼굴 한번 과일 바구니 보면은 밑에 층에 못 올라오게. 과일 바구니. 못 올라가게 네. 가을방으로 마금한다. 알겠습니다. 아, 어느덧 마칠 저희 시간이 벌써요? 됐어요? 네, 벌써요? 아, 네. 아니, 저희 8시까지 쭉 가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욕심 많아요?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 분량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너무 그래요.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